네, 안녕하십니까. 정. 정말 언론에서 이 트럼프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사실 막 한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셨다고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언론에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이제, 자신의 어떤 행동을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뭐 오늘도 이제 보면은 트럼프 관련 기사가 뭔가 이렇게 쭉 한번 보면 대부분 언론 기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관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관세를 딱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뭐 어떤 것들은 또 이제 다 그냥 후순위로 밀어놓는 거죠. 사실 뭐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뭐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공한 대통령,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제 기억 속에서 정말 이건 큰일을 하셨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것은 역시 박정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물론 많죠. 미국도 많고 레이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치세를 남겼고 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박정희라든지 트럼프가 저는 유사한 부분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언론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돌파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를 정확히 알고 계신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반공이었습니다. 반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공 아니고 경제발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외쳤다라는 부분을 자꾸 이제 감추고 경제발전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도 좌파들의 어떤 수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양날의 칼 같지만 반공이 없이 경제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반공이 없이. 예. 특히 이제 한국같이 지정학적으로 대륙국가, 우리가 해양세력, 대륙세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륙세력이 대부분 다 이제 20세기 초부터 일어난 공산화 세력들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가 대표적인 거죠. 예. 그런 어떤 대륙 세력하고 완전히 그냥 접합해 있는 국가 중에서 우리가 좀 약하고 그들이 큰 나라가 이제 큰 나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관동군이라고 그러죠. 일본 관동군. 관동군에서 이제 장교 생활을 했고 그 장교도 그냥 장교를 한 게 아니라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관동군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뭐 전라도 옛날에 뭐 전라도 차별했네, 뭐 같은 도에서 무슨 차별했네 이런 정도의 차별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때는 뭐 거의 뭐 민족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난 실력을 갖췄어도 뭐 일본 학생들하고 했을 때 뭐 절반 정도 점수 깎아버리고 시작하는 뭐 그런 정도로 아마 돼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관동군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혁명가 나를 보면은 항상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일본 관동군 있을 때 일본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조선의 어떤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왜 일본만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박정희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박정희가 생각했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거는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도 뭐냐면 공산주의가 상당히 무서운 거구나. 특히 소련이라는 어떤 그 세력에서 공산주의가 상당히 무섭고 중국의 공산주의의 위험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효율적인 시스템을 또 먼저 봤고, 이렇게 해서 나라 국가를 경영하는구나 라는 것을 봤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공산주의가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결국은 국가를 비효율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든 마인드가 효율에 딱 집중이 돼 있어서 효율. 근데 그 효율이 그 인간의 효율을 갉아먹는 것 중에서 1등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한 겁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나 트럼프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가장 마음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효율이에요. 효율. 근데 이 효율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인간의 이게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현생 인류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하는 게 뭡니까? 내가 1을 투자했는데 0.5가 나온다는 것, 또는 뭐 1을 투자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호모사피엔스는 상당히 힘들어해요. 현생 인류는. 현생 인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길 바라는 그 종족이란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지금 있는 우리 그 뭐 21세기를 사는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만 해도 뭐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뭐 수천 년은 아니겠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일 수도 있겠죠. 인류 역사상 뭐 노예제도 있었고 뭐 봉건제니 뭐 중세시대 딱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어떤 근대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게 가장 효율이 높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똑같이 노력했고, 어떻게 보면 뭐 봉건시대나 뭐 고대시대나 인간이 고통스럽게 노동을 했던 건 똑같을 텐데 같은 노동을 했는데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얻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근대의 효율입니다. 그 효율을 늘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박정희하고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시각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박정희를 오랫동안 뭐 인생에서 뭐 어떻게 보면 대학 다닐 때부터 정치학 공부할 때부터 남들 무슨 뭐 사회주의 마르크스 볼 때 저는 솔직히 국가혁명과 나를 보고 박정희의 또 다른 저서 없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창비사 같은 것도 엄청 찾아서 봤어요. 창비사 보면은 막 우리가 잘 모르는 논문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식민지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 상황.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초 이럴 때 우리가 배울 때는 식민지는 무조건 나쁜 거, 일본 제국주의는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창비사에서 논문을 하나 봤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면서 그러고 나서 식민지가 돼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디 무슨 뭐 잘 이름도 없는 학교 교수가 그걸 썼는데 그렇게 파묻혀 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것들이 중에서 대부분이 대중, 특히 우리 이 나라를 이끄는 퍼스트 리더들 중에서도 언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감추는 경우도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도 그렇고 이제 박정희도 그렇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가 이렇게 효율을 떨어뜨리는구나. 그러니까 어디선가 돈이 떨어지고 어디선가 빵이 떨어지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뭔가 저절로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해주겠지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모두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심플하죠? 네, 심플합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이제 선택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를 나누면 자본주의는 잘 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실 그거를 그냥 속도를 안 내고 하다 보면은 공산주의가 더 잘 살아 보일 수밖에 좀 나아 보이는 어떤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매한 대중이 그렇구나, 공산주의는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바심을 낸 거죠. 조바심을. 박정희는 조바심을 낸 거예요.
공산주의가 겉으로 얘기하는 슬로건은 좋잖아. 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슬로건 좋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자. 사람이 먼저다. 응? 뭐 뭔가 좀 따뜻해 보이고, 소프트해 보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좀 IT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뭔지 민주당에 가까울 것 같고, 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편하게 좀 일하면서 워라밸을 즐기면서 인생 살 수 있는 것이 다 민주당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착시 현상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기축통화국 국가니까 더 그런 게 심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무조건 돈 찍어내가지고 돈 풀어버려요. 예, 왜? 국민들의 워라밸을 좀 더 뭔가 국민들이 느끼게 착시 현상이 일으키게 내가 부자가 안 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엄청 고생할 텐데 불구하고 당장 뭐 편하니까 돈 찍어서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도 마치 되게 편안하게 사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사실 그게 내년, 내후년, 몇 년 후에 인플레이션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텐데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뭔가 내가 좀 덜 일하고 더 높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착시 현상을 주기 위한 거지. 미국 민주당도 똑같고 한국 민주당도 똑같아.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내가 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내가 일을 얻기 위해서 뭐 0.1이란 0.5만 해도 된다. 이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말을 정말 듣고 알면 좋겠는데 어떤 언론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예, 그냥 다 감춰요. 다 감춰버려. 응? 그 감추는 언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박정희 때는 결국 박정희는 독재자다. 박정희가 뭘 위해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건 다 빼버리고 박정희는 그냥 독재자다. 그리고 박정희는 무고한 시민들을 뭐 잡아다가 구금시켰다. 근데 그 무고한 시민 알고 보면 다들 뭐죠? 사기꾼들이죠. 어디 어줍지 않게 그냥 대학 나와서 일반 대중들이나 이제 서민들은 어렵게 살면서 힘든데 그냥 무슨 데모권으로 데모하면서 지식인인 척 하면서 결국은 박정희를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A 폭동이네 뉴욕 폭동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 어줍지 않게 공부한 애들이에요. 다 지식인들. 근데 진짜 미국에서 노동자로서 정말 내 식구 다섯 식구 먹여 살리면서 차근차근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요 다 트럼프 좋아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 LA에서 폭동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서민들 이런 사람들 아니라고요. 다 그냥 미국의 복지에 의존해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연명하고 마약 맞고 그런 사람들, 미국의 어떤 세금을 그냥 어떻게 보면 뜯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방송이나 사진은 기자 이런 사람들은 그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그 사람들이 막 무고한 시민인 것처럼 이렇게 막 써 나가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 무슨 신문에서 실천연대 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무슨 비영리 단체네 이런 사람들이 막 무슨 플랜카드 끌고 내란숙의 이준석열을 뭐라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정체가 뭔지도 몰라. 알고 보면 다 무슨 어디서 이상한 데서 출처도 모르는 나라돈 받아가면서 어디 가서 막걸리 먹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 여자들 꼬시고 아줌마들 꼬시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야 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출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무슨 이상한 단체 무슨 비영리 단체 우리 윤미향 같은 거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누구누구를 이용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넘쳐 흐릅니다.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이걸 끌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는 거지. 마치 윤 대통령께서 정말 계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이 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좌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쓸데없이 돈 막 줄줄 흘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나라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런 단체를 인용해서 시민단체 합내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잖아요. 그건 참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무조건 잘한 겁니다만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과를 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응? 우리 윤 대통령께서 트럼프처럼 이렇게 좀 다수당을 만들고 국회를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너무 든 거죠. 아무튼 지금은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질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결국 우리한테 희망이에요. 왜 희망이냐? 트럼프가 살아야 다시 또 우파가 힘을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전 세계적인 우파가 미국,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우파가, 한국 우파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미국 우파가 들고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말 한국 구해야 된다. 미국 개신교가 들고 일어나서 한국 저기 하나님 믿는 나라 저기서 저 나라를 미군이 직접 참전해가지고 지켜야 된다. 아니 솔직히 미국 직접 참전해서 지킨 나라가 몇 개 안 돼. 응? 몇 개 안 돼요. 정말 그 나라 본토 들어가서 싸운 나라 몇 개 안 돼. 일본도 본토 들어가서 싸우진 않았어. 뭐 오키나와나 이런 섬 같은 데서 싸웠지. 뭐 본토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막 사상자를 내면서 싸운 전례는 2차 대전 때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말 프랑스나 뭐 노르망디 이런 데인데 그런 거 보면 참 프랑스 놈들도 참 의리가 없는 놈들이야. 미국 아니었으면 지금도 걔네들 독일어 쓰고 있어요. 응? 미국 아니었으면 걔네들 독일어 쓰고 있는 인간들이야. 맨날 니길르글 해가지고 뭐 전투력도 없고 그냥 뭐 침략하면 6주 만에 솔직히 프랑스 파리가 침략당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응? 6주 만에? 그것도 우리처럼 막 아주 무지랭이들이 살았던 나라도 아니고 명세계 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유럽 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목에 힘주고 다니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잖아. 알자스 로렌 그거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독일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고 뭐 이런 나라가 그리고 뭐 독일한테 험막 무너지면서 미국 아니었으면 걔네들 지금도 독일어 쓰고 있는 거야. 그걸 다 수복시켜주니까 나중엔 또 미국 뒤통수 쳐가지고 미국 말도 안 듣고 뭐 나토 탈퇴하고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전 프랑스가 제일 싫어.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어떻게 보면 방해되는 나라고 쓸데없는 무슨 뭐 이상한 좌파라든지 이상한 뭐 리즘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에서 창궐해요. 미국의 어떤 그런 청교도 정신 이런 것들이 다 프랑스가 해서 다 오염시키는 거야. 뭐 이상한 테러리스트 이런 것들도 다 프랑스에서 나오잖아. 하여간에 문제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그때 그냥 독일한테 놔뒀어야 돼. 독일한테 놔뒀어야 됩니다. 놔뒀으면은 그래 독일이 알아서 정비하고 애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만들고 이랬을 텐데 독일이 더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정신머리나 이런 걸 봤을 때 독일이 훨씬 낫습니다. 프랑스보다. 말이 좀 뭐 어차피 뭐 이렇게 가볍게 하는 얘기니까 아침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영국 다음으로 독일이 나아요. 어차피 영국하고 독일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차라리 독일이 나은 것 같아요. 영국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맛이 갔어. 영국도 맛이 갔어요. 왜? 뭐든지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어떤 민족이든 간에. 독일은 개고생 했잖아요. 드레스덴에서 뭐 얼마나 많이 죽었어. 한 번 나라가 아니라 아까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자기 힘에 의해서 독립되지 않고 뭐 이렇게 된 프랑스 같은 데는 결국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문에 지금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6.25 없이 그냥 미국이 번쩍번쩍 터뜨려가지고 일본한테 독립된 걸로 우리가 잘해온 게 아니라 남의 나라로 독립돼가지고 덕에 독립돼서 지금까지 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왜? 아니 뭐 인생 그런 건 줄 아는 거야. 아유 뭐 재수가 좋으면은 독립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6.25를 통해서 정말 피와 땀이 있어야지 이 조그만 영토라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 알면서 한민족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됐던 겁니다. 6.25라는 것이 참 한민족한테는 참 큰 어떤 교훈을 안겨준 그런 어떤 전쟁이에요. 당신은 너무 고생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고생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지금 지금의 미국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남북전쟁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남북이 엄청나게 처절했습니다. 남북전쟁이 정말 처절했어요.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잔인한 전쟁이 남북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 남북전쟁이 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잔인한 민족 아니잖아. 미국 국민이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의 남북전쟁,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남북전쟁 교육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남북전쟁이 얼마나 그 처절한 전쟁이었던가. 왜냐면 둘 중에 한 놈이 살고 한 놈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
나라 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건요, 또 틀려요.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는 거하고, 한 국가 내에서 반란군이 되고, 점령군이 되고, 반란군이 되느냐, 아니면 정규군이 되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야. 타국은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하면 되지만, 항복을 하면 살려주잖아. 프랑스도, 우리 독일에 살겠으면 살려줘. 근데 같은 나라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건. 같은 나라는 죽이는, 그냥 항복해도 그냥 걔는 계속 낙인을 찍히는 거야, 낙인. 왜? 반란자니까. 반란자한테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무서웠던 이유는 타국의 국가들은 내가 항복을 하면 그냥 같은 시민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너 욕망하게 싸우고 더 용맹한 사람들한테는 그래, 넌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추켜 세워주잖아. 근데 반란자들은 무조건 사돈의 구족을 멸하는 거야, 구족을.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도 6.25 때 그렇게 많은 학살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지금 항상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언론들, 특히 좌파 언론들이 자기들을 상당히 악마화시하고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이 반공,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 모습을 마치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불을 겨누고 그들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때 선비들 같은 거지. 원래 정조라든지 영종조 시대라든지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은 일반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선비들이 민본주의에 어긋난다, 뭐 성리학에 위배된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영종조 시대라든지 세종대왕이 했던 게 맞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칭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뭐 상소 쓰고 일반 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글로 막 상소를 쓰고 한문으로 쓰는 걸 가지고 다 맞는 것처럼 막 그들이 포장하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조선일보니 중앙일보니 동아일보니 뭐 JTBC니 MBC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은 중산층들을 위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 어떤 본인 지식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지, 지금 뭐 일반 대중들, 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서민들만 죽어나는 거야. 빈부의 격차만 켜주고. 왜? 민주당은요, 일반 어떤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식인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베네핏을 늘리기 위해서 있는 당들이지, 서민들을 위한 당이 아니야. 자고로 서민들을 위한 당, 어려운 걸 위한 당은 미국 공화당이라든지 한국의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이런 당이었어요. 그런 당들이 전체 국민이 다 잘 살게 만들게 하고 노력하고 이런 당이었다는 거지. 이거를 자꾸 지금 언론에서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마치 다 민주당이 막 민주화를 일으킨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은요, 모든 서민들이 다 잘 살길 바랐겠고, 윤보선이나 이런 사람들은, 윤보선 자체가 사대부야, 사대부. 장면, 이런 사람들 다 사대부라고, 사대부. 선비들이라고, 선비들. 그냥 일반 사람들을, 같은 레벨로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노비, 개, 돼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참 보면 답답한 게 있는데, 참, 어떻게 박정희 때도 그때 뭐 개, 돼지니 그 발언이 있었지만, 그 개, 돼지를 보는 게 사실 민주당인데, 왜 술을 마시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누를 끼쳤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언론들이 본인들이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를 마치 우파 정당이 개돼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포장을 하는 거 1등이라는 거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우파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시 결집을 해야 될 상황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라도 자유우파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해왔던 그 열정으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좌파들을 분쇄하고 척결하기를 정말 바라야 되고, 또 그런 것이 결국은 또 한국에 올 거예요. 한국에도 우리한테 또 그게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기도하면서, 아무튼 한국하고 미국은 절대 뗄래야 될 수 없는 혈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더더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정말 박정희하고 트럼프는 정말 똑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역시 옛날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